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중에서 40-11번째 시간입니다. 40-11번째 시간은 심장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심장질환은 일반적인 심장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분류가 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제외한 일반적인 심장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별표사 개정된 2020년 1월 31일자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를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가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 측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1.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는 흉곽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으로 제한되는 사람을 말한다. 3.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상위 등급 내용에 보시게 되면 1급 사망 같은 경우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급 사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이 있고, 또 2급을 보시게 되면 2급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흉복부 등의 장기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만큼 1급과 2급은 중환자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심장질환을 보시게 되면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 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운동 부하 검사, 심혈관 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장 질환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직경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 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략적 관상동맥 조영술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일 경우에도 무조건 다 상위 등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이형 협심증과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상위 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진단서상에 이런 변이형 협심증이나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신체 검사에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심장질환에 대한 내용을 7급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급 5111호를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여덟 번째 내용에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여타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런 분은 7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6급 2항 51508호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를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가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LM 또는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 그러니까 진단서나 소견서에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동맥에 몇 퍼센트의 협착 병변이 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 LM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PLAD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라는 곳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6급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근위부 좌전 하행지 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 D1, D2 또는 중격분지 S1이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로 좌주간지 관상동맥 LM과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 PLAD 여기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은 6급 이항에 해당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 LM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호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여기에 보시면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6급 이항에서 하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몇 년 전에는 이게 더 완화돼 가지고 6급 이항에 많은 분들이 해당되었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신체 검사를 보게 되면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이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제가 첫 번째 가에서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PLAD 여기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되지만 이 나에서는 심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LM이나 PLAD 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첫 번째로 중요한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그 다음에 심초음파나 운동부호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주요 혈관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좌전 하행지 LAD, 좌회선지 LCX, 우측 관상동맥 RCA, 직경 2.5mm 이상의 주요 분지, 그 중에서
대각분지 D1, D2, 분각분지 OM1, OM2, 후하행지 PAD, 후외측 PL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만약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실 경우에는 하락할 위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다시 허혈성 심장 질환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외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6급 이항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이 다. 다음은 5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급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은 영어로 EF라고 하는데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나.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협착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못하는데 그런 사람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5급에 해당합니다. 5급. 그리고 기존에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일이 많이 경과돼서 몸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심구출율이 표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40% 이하로 판정이 나면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들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알아야 된다고. 배우자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자녀분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지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이 빠른 대처를 해서 심구출율이 40% 이하로 확정될 경우에는 바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해서 5급의 판정을 받으셔야지 나중에 유가족 보상금도 나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급이 있는데 4급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허혈성 심장 질환을 나타낼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급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3급입니다. 7.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이 30% 이하이고 신체 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수시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3급입니다. 자, 그리고 2급에도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급 사망이 있습니다. 흉복부 장기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그러니까 심장 질환으로 1급 사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상입니다. 외상. 일반 질병이 아니라 고엽제 질병으로 인한 병이 아니라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안정시에도 호흡곤란, 현훈, 청색증, 하지 또는 전신 부종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1급 사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에 대해서 심장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은 다음 시간에 제가 별도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따로 올려드리고,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전체적인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심장 질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40-11번째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 어떤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 중에서 심장 질환에 관련한 영상 40-11번째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